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역세권 시프트 틈새 시장 아는 게 힘이다라는 내용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역세권 시프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알겠죠. 그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원래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걸리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세차익을 누리신 분도 있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조금 내가 여기가 좀 미래 가치가 있고 여기가 언젠가 이게 바뀔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들면은 먼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역세권 시프트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스타일로 흘러갈 거며 그리고 제가 예상 지역이 뭐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꼭 맞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것도 제가 또 설명드릴 거거든요. 대신 어떤 형태로 내가 발품을 팔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보면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시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역세권 시프트를 볼 때는요, 주택 재개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제가 보면서 일단은 비교를 해드려야지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 똑같게 생각하거든요. 틀립니다. 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똑같은데요. 역세권 시프트는 시행령 제10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용적률 자체가 틀려요. 용적률 자체는 저기 이제 용적률을 상향 조정시켜 주고요. 그 조정 올라간 만큼의 이제 2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에서 만약 어느 정도 올랐다. 거기서 반을 달라는 겁니다. 그 반을 임대 아파트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거를 우리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사업성이 돼야지 자기 추가 분담금이 덜 들어갈 거며 세대수가 많아져야지 그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질 거고 그리고 건설 회사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서로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시가 지금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게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이거를 개발시킬 거냐 이런 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그쪽 지역이 그게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서대문역 쪽에서 이제 경기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많이 낙후돼 있어요.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누딜 사업으로 지정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쪽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뉴스로 접한 거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역세권 시프트로 갈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이 준주거 지역으로 거의 바뀐다. 왜? 용적률이 올라가니까요. 보시면 이제 용적률은 여기는 205, 기본적으로 주택 재개발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조합 설립은 똑같습니다. 소유자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데 조합 설립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는요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법 조항 같은 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소유자가 뭐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그러니까 이걸 모르신 분들이 토지 등 소유자는요 밑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잖아요. 주인이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같은 가족이면은 1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주는데 토지 주인이 틀리고 건축물 주인이 틀릴 때가 있어요. 지상권이라고 하죠. 그럴 땐 따로 줍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걸 편법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는 뜻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리고 이 증가된 아까 말씀드린 증가된 용적률의 반을 내는 겁니다.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근데 주택 재개발은 15%가 의무 적용돼 있는데 더 오르고 안 오르는 거는 제가 뭐 관여할 뿐만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냐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사업성이 좋습니다. 용적률 많이 상승해 주니까요. 그러면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조합원한테 좋고, 그리고 서울시도 임대주택이 많아지니까 좋고, 그러니까 윈윈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나 구청에서 많이 밀고 있는 사업이죠. 이거면서 혹시 요즘 많이 들어본 단어가 있을 텐데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좀 작습니다. 한 3,000평 정도 되는 건데요. 소규모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두 가지 자체가 사업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신길 그쪽을 보면요. 주민들이, 주민이 제안하게 되면은요. 이게 좀 원래 우리가 추진론을 구성하고 조합 설리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비 구역이 지정되잖아요. 이거는 주민이 제안하고 나서 1년 안에 정비 구역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년이면 조합 설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엄청 빠릅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또 들어가면서 똑같이 반복될 건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시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네요. 역 주변에 역 중심으로 반경 250에서 500m입니다. 역세권이잖아요. 역세권 들어가는 게 그겁니다. 역세권에서 250m에서 500m 안에 낙후된 지역을 거기서 주민이 제안을 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거죠. 그리고 구청과 이게 협의한 후에 이게 되면은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한 다음에 이제 추진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적률 상향 조정을 해줘요. 적극적으로 밀고 있으니까. 대신 거기에 반을 내라 이겁니다. 그걸 임대주택을 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요즘은 대단지가 더 선호도가 엄청 높거든요. 아닌 때도 있었는데 요즘 갈수록 더 합니다. 왜냐면 그 안에 쾌적한 우리가 말대로 뭐 놀이공원도 좋고 뭐 이런 걸 더 선호도를 하기 때문에 대단지가 갈수록 사업성이 높은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윈윈하는 거죠. 자, 보시면 뭐 똑같은 내용인데요. 시프트의 매력 어차피 그전하고 내용 똑같은데 제가 그 단어만 바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낙후된 지역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서대문 쪽에 있는데요. 요즘 많이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 서로 그러니까 있고 없고가 중요한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나온지 내용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게 좀 됐죠. 근데 이게 뭐 깨진 건 둘째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개발이 되고 그 사람들이 뭐 서울 외곽 갔다가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권으로 멀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서로 어울리면 되니까.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뭐 이렇게 투자나 뭐 뉴타이니까 설명할 때도 그건 예전부터 했었던 거예요. 옛날에 추억들이 있는 공간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비는 정비할 건 하고, 왜냐면 도저히 안 되는 데는 아파트 짓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도시 재생하면서 뉴딜 사업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를 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주고 그 사람들이 밑으로 밀려나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 빠릅니다. 사업 속도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거 잘 모르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쌉니다. 후에 알려지면 당연히 투기 세력이 들어오고 금액이 올라가니까 지분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초반은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된다 안 된다고도 보장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사를 하고 내가 이제 중개업자 말만 믿고 할 수는 없고요. 지역이 내 지역이 아니다 보면은 그 근처에 있는 어느 지역 가게 되면은 그냥 새로 생긴 부동산이 아니라
진짜 오래된 거기 완전히 거기 그 우리 원주민격 된 진짜 오래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조금 힌트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개발 사업보다는 좀 쌉니다. 좀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려도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용적률에 올라가고 이번에 기부 체납하고 당연히 세대수는 높아지니까요. 이 PPT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하고 역세권 시프트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금방 이제 캐치를 했을 거고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어디 투자하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댓글도 그렇게 오고요. 근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안다고 해도 또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예상 지역 하나하고 또 하나는 예상을 했는데 거쪽이 안 되고 앞으로 된 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역세권 시프트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도시 뉴딜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바뀐 게 있어요. 그걸로 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용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동영상 올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올렸던 그 PPT 자료 중에서 그 자료가 있는데요. 뭐 용산이야 뭐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계속 투자하려는 분들도 있고요.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용산이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서울시도 정부 밀고 있는 거니까요. 이쪽 지역에 이제 가격이 세고요. 이쪽도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가 투자 추천한 곳이 이쪽 지역입니다. 효창공원 바로 밑에 쪽으로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쪽 지역이 역세권 시프트가 될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 뭐 부동산 하신 분들이 뭐 광고 돌리면서 이게 신축 빌라 지금 팔고 계신데요. 근데 너무 이렇게 난개발로 짓게 되면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지역을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리고도 이제 시간이 좀 흘렀잖아요. 가서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싼 금액에 산다는 거는 그만큼 좀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려고 하면은 많이 가시고 많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하는 게 시간 투자 뚜벅뚜벅 가셔야 되고 이 지역을 또 많이 방문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예상을 한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안 됐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요. 제가 옛날에 여기는 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하고 뒤에가 지금 이쪽에도 있고 여기 바로 여기 한남 재개발 뉴타운이잖아요. 지금 뭐 좀 정지가 되어 있지만요. 서로 어울려야 되는데 이 중간에 딱 붕 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린 거 이제 깊게 설명드린 것보다 본인이 직접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게 많이 생긴다. 딱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그 반경 밑에 보니까 너무 많다. 그럼 안 될 확률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장담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그게 있다고 하면은 만약 올리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게 맞다고 하면은 아마 그 동영상 뭐 100만 뷰 이상 100만 조회가 뭡니까? 1000만 조회 가겠죠. 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런 지역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이 말을 뱉을 수는 없잖아요. 보시면 제가 예전에 여기서 이제 중개업을 했던 곳인데요. 신길역이 이제 1번, 2번 출구가 그 1호선 라인이에요. 그 위쪽에 이제 5호선 내리는 곳인데요. 제가 있던 여기 부동산 이쪽이고 여기 뒤쪽에 이제 이름도 까먹었네요. 반동산인가 시간이 지나니까 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갑자기. 원래는 제가 예상했던 지역이요. 이쪽 뒤쪽 지역입니다. 이쪽 뒤쪽 지역. 이쪽 뒤쪽 지역이 되게 낙후되어 있어요. 이쪽 뒤쪽, 여기 제가 지금 안 보이는 쪽이 엄청 낙후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아니라 이 주민 그 제한을 받고 이게 공청을 거둬서
요쪽 지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요쪽 지역 이렇게.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이게 이제 1년 반 정도가 됐는데요. 그 서울특별시 서울시 들어가면요. 이거 올라와 있습니다. 공고문으로. 이게 999세대예요. 저는 여기 D가 될 줄 알았거든요. 된다고 해도. 옛날에 이쪽에 사람들이 빌라를 왜 많이 샀냐고 하면요. 다가구나. 재개발된다고 해서 샀어요. 다 여쪽에 있는 앞에 있는 부동산들 다 속았어요. 그게 제가 있었던 게 몇 년도였냐면요. 제가 여기 부동산 한 게 2011년도였거든요. 지금 9년 됐잖아요.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본인의 눈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나 전세나 월세 보러 갈 때 언제 가야 된다고요? 오전이나 점심쯤 가야 됩니다. 저녁 늦게 가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형수님이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여기 말썽을 피웠는데, 지금 요즘 연락이 안 돼서 연락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한번 다시 전해서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런 지역도 있어요. 이게 내가 예상한 거하고 전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장담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정면으로 하면 여기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500m까지 더 옵니다, 여기. 그게 있고요. 이게 보시면 신길 역세권 2018년입니다. 2018년 6월 28일이니까 지금 시간을 따지면 한 1년 6개월이 된 거. 1년 6개월에 1년 8개월 정도 됐네. 7개월 좀 넘었네요. 이게 정비사업 이제 여기서 영등포구 영등포로 62락일 신길동 39의 3번지 외에 이제 여기 면적입니다. 이 면적으로 따지면 0.3 곱하면 한 7,500평 좀 넘어요. 땅이 꽤 되죠.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가지고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 세대수는 아까 말한 999세대예요. 보시면 인센티브가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인센티브 올린 말해서 그 115%는 줘야 되겠죠. 기부 체납. 여기 보시면 기부 체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24.88%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려도 여기 보시면은 요쪽 앞에 쪽이까지 된 게 여기가 이제 그 신길역이 있는 데거든요. 요쪽 지역으로 됐어요. 난 뒤쪽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앞쪽으로 된 거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쪽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남들 다 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국적으로 다 알 수는 없어요. 나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부동산 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그런 걸 좀 알 수는 있어도 그 외를 벗어난 지역은 본인이 많이 가보셔야 됩니다. 가치라는 것은 본인이 더 느껴야 되잖아요. 남들이 다 안다는 거는 그건 벌써 오를 만큼 오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저 또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서대문역입니다. 서대문역이 충현동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쭉 올라다 보면은 여기 이제 파리바게트가 있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제 인창고등학교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여기 인창 초등학교가 제일 유명한 데인데 유치원인가? 저희 형이 이쪽 나왔거든요. 대부분 이제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을버스밖에 없어요. 여기는요. 차로 가면 뒤쪽 지역 가면은 여기도 엄청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시고 새로 짓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되면은 재개발 때 사신 분들이 되게 오래 묶인 데가 있어요. 여기 국유지도 있고 되게 많아요. 제 아는 친구도 여기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주 가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투자 지역을 예상을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은 정답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저는 제 얘기 듣고 저한테 전화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런 게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예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어디가 좀 좋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중개 수수료 받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세 가지 사진 보여주면서 지도 보여 설명드린 거는
저도 예상했던 건데 그게 벗어난 지역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매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기 친구가 살았고, 여기 근처에 살았고, 뭐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 목적은 아시겠죠? 역세권 시프트를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이런 사업이 되게 메리트가 있으니, 우리가 보통 한 뭐 지역주택조합, 또 그게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말썽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하진 않는데, 이런 거는 자기가 조금 이제 이런 그 부동산을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쪽 지역을 많이 다녀서 발품 팔고 중개업소 들려서 얘기도 들어보고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면 나에게 기회가 오는 겁니다. 남들 다 알고 여기 투자하세요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위에서 벗어난 지역들 있잖아요. 다 아는 사람 말고 올랐지만 덜 오른 지역, 제가 항상 말하고 덜 오르면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기회가 되는 거니까요. 자, 시프트 투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찾기는요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어디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역세권 시프트 같은 거는 서울시하고 구청이 권장하는 거니까 많이 밀고 있는 거니까 어디 지역을 가면은 그 역세권으로 500m 근처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딱 봤는데 신축이 별로 없다.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다. 그리고 이면도로로 통행이 힘든 곳이다. 이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본인이 찾으셔야지 중개업자가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중개업자가 벌써 권유하고 막 할 정도 되면요. 이건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 많이 오르는 겁니다. 신빙성이 있다면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은 중개업자도 모르거든요. 그 동네 주민이면 자기가 해가지고 지주고 하면 할 텐데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개업자인데 지역 토백이 진짜 오래 해서 뭐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하신 분들은 대충 돌아가는 건 알아요. 근데 확실히 잘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조언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으셔야 됩니다. 발품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속 주시를 하는 게 뭐냐면 발품 못할 때도 있잖아요. 매번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내 동네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그 서울시 홈페이지나 구청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지역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요즘은 인터넷 이제 스마트한 세상이니까 홈페이지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자주자주. 그러니까 다른 뭐 유튜브에도 뭐 드라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스포츠 말고 정말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이런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쪽 지역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 또 이게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알아봤더니 역세권 주변이고 신축이 별로 없는데 노후돼 있어. 통행로 별로 안 좋네.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쪽 지역을 자주 가면서 우리가 이제 거기 근처 가면 이제 식당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 생긴 식당 말고 그 사람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오래된 식당 같은 데도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시고 근처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지역 토백이 있는 부동산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전문가나 지주 이거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동네 살지 않으면은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이거 얘기해 줍니까? 내가 지주라고 떠벌린 사람 없어요. 뭐 그냥 제가 그냥 적어 놓은 얘기인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동네에 오래된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 동네 소식 많이 알거든요. 그렇다고 여자면은 그 동네 거기 가면 됩니다. 미용실. 미용실에 이게 다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팁을 얻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발품이에요.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남자라면 식당 같은 데나 부동산 들어가서 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역세권 시프트 같은 얘기 말고요. 요즘 투자할 만한 데 없냐. 그러면서 이제 돌려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힌트를 얻어내는 거죠. 그거는 지역 그 토백이 같은 경우입니다. 뭐 식당도 그렇고 미용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찾는 거는요, 이거 얼핏 보면 보물찾기인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 대신 이런 내용이 있다. 역세권 시프트가 왜 가치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과 세대수가 많아져요. 추진 속도도 빨라요. 왜? 서울시나 구청이 적극적으로 미니까요. 이게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작 전부터 거기 뭐 말도 많고요.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 때도 엄청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막 마구마구 있는 지역, 그건 거의 100% 거의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프트라는 거 아까 말씀 제가 얘기가 좀 돌렸지만은 수익 속도 빠르고 일찍 찾으면 수익도 높고 정부가 저기 서울시에도 막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속도가 빠르고 하니까 지금 계속 서울시가 구청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자기가 그런 것 같으면은 그 동네를 오랫동안 관찰을 하시면 됩니다.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딱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이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 거지 지름길에 어디에 있는 거기 어디가 딱 있다 보물찾기 지점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름길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